안녕하십니까. 유시도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를 보시면 주가가 23,000원까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4거래일 낙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 6% 넘게 조정을 좀 받았다가 지금 12,000원간의 재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 지금 이 필옵틱스의 주가를 견인했던 게 자회사 이 필에너지 상장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이 IPO 기대감이 축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매수가를 잡아 들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보시면은 6월 15일에 1270원 정도의 제 하단에서 이때 매수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제 생각보다 지금 이 상단 구간, 이 고점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회사 이 필에너지를 물적 분할을 진행했죠. 물적 분할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뭐 배터리 사업부나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을 때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이 앞전에 물적 분할한 기업들 좀 보시면 LG화학도 2020년에 물적 분할을 진행했죠. 이때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솔루션 물적 분할을 진행했었는데 주가가 23만원에 거래가 되다가 거의 5배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제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2차 전지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투자 유치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호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필옵틱스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도 이때 주가가 6,300원 구간에 거래가 되다가 2배 이상 급등을 했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하단에서 3배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 만원 구간에 거래가 되다가 지금 2배 이상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 고점을 기록했다가 주가가 흘러내렸죠. 이런 종목들은 이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저항 구간 이쪽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안착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필옵틱스를 주봉으로 보시면 이 13,500원 구간이죠. 이 앞전에도 이 구간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13,500원 구간을 다시 재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안착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필옵틱스를 보시면 1차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가 이때였죠. 5월 31일 이때 1차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는데 이때 내용을 좀 보시면 이때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30억 정도 이 디스플레이 공급 장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이 아이패드 OLED 양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삼성 쪽에서 1차 수주가 지금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LG에서 2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반도체 OLED랑 2차 전지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매출 좀 보시면 2020년까지 이 반도체 OLED 쪽에서 매출이 80% 넘게 발생하다가 21년부터 2차 전지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이 DI 노광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DI 노광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카메라 얼라인 마크를 인식을 해서 반도체 PCB 제조 공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PCB 제조 공정은 최근에 AI 반도체 이쪽에서 상당히 강한 재료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레이징 노칭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2차 전지 양극재나 음극재를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지금 자회사 이 필에너지가 노칭 장비를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I 뿐만 아니라 뭐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노칭 장비 도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2차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공시를 좀 보시면 제가 전환사채 관련 공시가 나왔었죠. 이 전환사채 청구 관련 공시가 나왔었는데 7월 6일이랑 7월 11일 7월 10일에 이 8,750원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때 그 필옵틱스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7월 6일이랑 11일, 12일 주가가 한 차례도 빠질 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전환사채 청구권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남은 물량 5만 주 정도 남았죠. 이 5만 주는 최소 이 2만 천원 상당 구간에서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필에너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지분율이 이 필옵틱스가 지금 80%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 SDI 20%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필옵틱스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 지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필옵틱스가 유상증자를 진행했죠. 자회사 이 필에너지 그 주식을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운영 자금이랑 시설 자금 목적으로 진행을 해서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옵틱스가 53%로 지금 그 지분율이 좀 축소가 됐고 삼성 SDI는 16% 정도로 지분율이 감소를 했죠.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필에너지가 최근에 전환 청구권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13,000원 전환 청구권을 14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 예정일이 7월 26일이죠. 이렇게 그 12상장 전에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7월 26일 날짜를 체크하셨다가 이전에 주가가 변동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전환사채 청구권을 진행을 하면서 지분율이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 AP자산운용이 이번에 전환사채 청구권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지분율이 거의 10% 가까이 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필옵틱스가 지분율을 53%, 삼성 SDI가 16% 정도 확보를 했죠. 이번 AP자산운용이 그 전환사채 12 청구권을 진행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10%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필옵틱스는 공시가 나올 때마다 지금 대응 전략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기업 전망이나 최근에 나온 공시 보도 자료 그리고 신규 매수 구간이랑 기존에 좀 높게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 구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이 필옵틱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다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23,000원 구간까지 반등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요청하셔갖고 무료로 다 자료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에 대해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단타는 제가 매일 오전 이런 식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목명이랑 그리고 진입 가격, 목표가 이런 부분을 매일 8시 40분에서 50분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8시 30분에서 40분이 장전 시간의 거래 시간이죠. 제가 종목을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면 종목을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두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되죠. 체결이 되시면은 목표가는 5%에서 7%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40분 이후에 한 종목씩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을 오전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나 직장인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 히든 종목을 보시면 지금 3년 정도 매집이 끝났죠. 그리고 저점 대비 1000% 가까이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올해부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추세선 하단에서 제한적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서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면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을 제가 보내드릴 때 매수가랑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상단에 번호 연락 주셔갖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주식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 한 장을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주식 지표들은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이런 지표들의 구성 요소나 이런 플러딩을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즉 우측에 보시면 이 분배 같은 경우는 이 분배는 이 상장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레시어나 온페어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이 EPS, 이 주당 순이익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한 이 발행된 유통주식수를 나눈 수치를 말하는 건데, 이 한 주가 1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억인 기업이 발행된 보통주가 10,000주를 발행했을 때, 지금 이 당기순이익을 발행된 보통주로 나누게 되면 EPS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 EPS를 아시면은 PER, 주가수익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ER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를 방금 전에 구한 EPS로 나누게 되면 기업의 주가를 10만원이라고 하고 방금과 EPS를 나누게 되면 이 PER 10이 나오게 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EPS랑 PER을 알면은 이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이 PER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과거 데이터죠. 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증권에서 쉽게 계산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 펀더멘탈에 보시면 여기 EPS랑 이 PER 값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과거 5개년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여기 EPS랑 PER 값이 나와 있습니다. 5년치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엑셀 데이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5개년이랑 미래 3년치를 엑셀로 다 옮겨 놨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미래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로 갈수록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EPS랑 PE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했죠. 지금 이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이 되는데, 특히 이 PER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이슈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 과거 5개년치를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5개년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21.21나 이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을 내년 지금 PER 가격으로 넣어 놓게 되면은 21.21이죠.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보유한 값이 내년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기업이 적자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투자를 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